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꼭 한 명씩 있지 않나요? 특별히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사람이요. 모임에 가면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사람 옆자리부터 먼저 차고 처음 보는 사람도 왠지 그 사람한테는 먼저 말을 걸게 됩니다. 점심시간에 누구랑 먹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톡을 보내는데 답장이 오기도 전부터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요.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인기가 많지? 싶다가도 나도 저런 분위기를 풍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적 있지 않나요? 보통 이런 분들 보면 성격이 타고나서 외모가 뛰어나서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볼 때 뇌가 0.1초 만에 판단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따뜻함과 안전함이거든요. 인기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편안함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호길래 사람들이 자석처럼 끌리는 걸까요? 사실 이건 누구나 연습하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기술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비밀스러운 신호 5가지를 심리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안에도 이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기분 좋은 여유가 숨어 있다는 걸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심리학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이런 기분 좋은 경험을 한 번씩 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5분도 안 돼서 오래 알던 사이 같은 느낌이 들거나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왠지 모르게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사람요. 반대로 나쁜 사람은 아닌데 같이 있으면 묘하게 기가 빨리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죠. 이 극명한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고민해보면 결국 그 답은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스스로를 편안하게 두는 여유에 있습니다. 인기 많은 사람들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웃거나 맞추지 않거든요. 내면이 단단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자연스러운 인간미가 밖으로 스며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무의식 중에 보내고 있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구체적인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온 첫날 점심시간, 다들 누구랑 먹을지 눈치 보느라 바쁠 때 혼자 아무렇지 않게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하고 툭 던지는 사람 꼭 있죠.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점원과 눈을 맞추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사람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서만 유독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사교 기술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대하는 기본값의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상대를 만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같은 계산기를 아예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왔네? 반갑다가 기본 세팅인 거죠. 반대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분들 계시죠? 이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려나? 먼저 말 걸면 부담스러워할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아무리 밝게 웃어도 상대방은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뇌에는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울 뉴런이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상대를 평가하느라 몸을 미세하게 굳히면 상대방의 뇌도 저 사람이 긴장했네? 나도 조심해야겠다 라며 똑같이 경계 모드로 바뀌어 버립니다. 결국 내가 보낸 불안의 신호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상대의 거울 뉴런에 끊임없이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난 너를 평가하지 않아. 넌 안전해. 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먼저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여유는 결국 나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미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굳이 남을 경계하며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하는 이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담백한 모습이 사람들을 미친 듯이 궁금하게 만들거든요. 바로 자랑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사람들은 잘하는 게 있어도 절대 내세우지 않고 반대로 못하는 게 있어도 굳이 숨기지 않아요. 주변에 이런 분들 꼭 한 명씩 있지 않나요? 평소엔 조용히 있다가 회식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노래를 소름 돋게 잘하는 사람이요. 정작 본인은 나 노래 좀 해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아니면 SNS에서는 조용한데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보면 취미도 깊고 아는 것도 정말 많아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친구도 있죠. 분명히 실력이 있는데도 그냥 조금 할 줄 알아요 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그 여유. 사실 이들은 자기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없기 때문에 잘하는 걸 내세우지 않는 만큼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못하는 걸 숨기려고 전전긍긍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제가 좀 서툴러요. 제가 그쪽으론 꽝이거든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식이죠. 재밌는 건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스스로 보여주는 솔직한 빈틈이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심리학의 실수 효과가 빛을 발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완벽하게만 행동할 때보다 커피를 쏟는 것 같은 인간적인 실수를 살짝 보여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큰 호감을 느낀다는 법칙이죠. 왜 그럴까요? 너무 완벽하기만 하면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빈틈을 허용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 면이 있네? 라며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풀게 됩니다. 결국 인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 이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니까 굳이 남들에게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거죠. 이런 단단한 실력과 인간적인 빈틈이 동시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진짜 매력은 대화할 때 터져나옵니다. 여러분은 대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이 사람한테는 내 속마음을 다 말해도 되겠다 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화려한 말재주가 아니라 바로 내 편이 되어준다는 확신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 없는 리액션이 아니라 진짜 반응을 합니다. 두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친구한테 요즘 힘든 일을 얘기했을 때 한 친구는 진짜 힘들었겠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시선은 핸드폰 화면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 핸드폰을 아예 뒤집어 놓고 내 눈을 바라보며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금 마음은 좀 어때? 라고요. 분명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민을 털어놨을 때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라며 성급하게 대화를 끝내는 위로보다 그런 상황이면 진짜 답답하고 외로웠겠다 며 내 감정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죠. 이런 차이는 단체 카톡방에서도 드러납니다. 누군가 힘든 얘기를 꺼냈을 때 다들 유유 힘내 라고 영혼 없이 지나갈 때 나중에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 쓰이더라, 지금은 좀 어때?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이건 자기 감정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봤느냐의 차이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공감이란 내가 과거에 느꼈던 감정들을 재료 삼아 상대의 마음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에요. 슬픔을 깊이 느껴본 사람이 남의 슬픔을 정확히 읽어내고 외로움을 견뎌본 사람이 타인의 외로움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법이거든요. 결국 인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잘하는 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평소에 자기 마음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 안을 잘하는 사람이 남의 마음도 잘 읽어줄 수법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하는 사람들에겐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따른다는 거예요. 남 눈치 보느라 급급한 세상에서 왜 이들의 마이웨이가 오히려 강력한 매력이 되는 걸까요? 네 번째 특징은요, 이 사람들은 남들이 정해놓은 유행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꼭 있죠? 요즘 유행하는 옷이 아닌데도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해서 훨씬 멋있어 보이는 사람. 남들 다 가는 북적이는 핫플레이스 대신 소중하게 아껴둔 자기만의 단골집으로 나를 데려가주는 사람요. 남들이 다 따는 자격증이나 누구나 가는 뻔한 여행지를 쫓지 않는데 정작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게 뭐야? 어떻게 그걸 시작하게 됐어? 라며 나도 모르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매력적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결정성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때 느껴지는 단단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죠. 이 감각이 충족된 사람은 내면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 특유의 안정감이 주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반대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유행에 뒤처져 보이지 않을까? 늘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에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눈은 생각보다 정확해서 그 미세한 계산을 본능적으로 읽어내거든요. 매력은 남들이 좋아하는 걸 흉내낼 때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확신 있게 밀고 나갈 때 뿜어져 나옵니다. 이걸 스포츠에 비유하면 이해가 빨라요. 빙판 위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는 스케이트 선수가 억지로 야구 마운드에 서서 공을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어색하고 그 선수가 가진 본래의 속도감이나 멋진 폼은 전혀 살아나지 않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영역에서 나만의 속도로 걷고 있을 때 비로소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특징과 연결됩니다. 1번, 내 안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타인을 경계할 필요가 없고 2번, 굳이 나를 내세우지 않아도 여유롭고 3번, 남의 감정도 깊이 읽어줄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매력은 사실 나다움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있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본 모습들이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이었다면 진짜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거든요. 감정이 요동치는 그 찰나의 순간, 이들은 나를 보호하는 방어막 같은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5번째, 이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주변에 전염시키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결국 사람인데 살면서 화나는 일이나 속상한 순간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이들에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보세요. 주차해 둔 내 차의 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져 있거나 범퍼가 아예 내려앉았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누가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오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죠. 이때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보자마자 정신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며칠 내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고의 억울함을 토해내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처참한 광경 앞에서도 일단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십니다. 그러고는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상대방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요. 차가 이 정도로 망가진 거면 운전자분도 정말 많이 놀라셨겠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차는 고치면 되니까 일단 보험사에 연락부터 하죠.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성인 군자라서 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론 똑같이 화가 나고 당장 차를 못 쓰게 된 상황에 막막함을 느꼈을 거예요. 다만 다른 점은 그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큰 사고로 내 일상이 망가졌다는 불안감과 손해에 대한 분노에 매몰되어 그 불편한 감정을 상대에게 쏟아부어 해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들은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 일단 멈춰서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 소중한 차가 크게 망가져서 내가 정말 당황했구나. 수리기간 동안 불편할 거 생각하니 벌써 스트레스가 올라오네? 라고 스스로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딱 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날카롭던 화가 힘을 잃기 시작해요. 내 상황이 나쁘다고 남한테 화풀이하지 말자 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 사람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는 최악의 순간에도 감정적으로 폭주해서 나를 다치게 할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한 편안함의 신호가 가진 진짜 정체입니다. 자기 감정을 잘 알고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도 남에게 진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5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뜨끔할 때가 많았어요. 나도 그 상황에선 여유있게 대처하지 못했었는데 하고 반성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영상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영상의 핵심은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닙니다. 이 5가지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다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타인에 대한 기본 신뢰, 굳이 내세우지 않는 여유, 영혼 있는 반응,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와 감정을 다스리는 힘까지. 이 모든 건 결국 내가 나 자신과 얼마나 친한가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 감정을 잘 돌봐주기 시작하면 굳이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거나 나를 증명하려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은은한 분위기, 그게 바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진짜 매력이 되는 거죠. 매력은 억지로 알아달라고 뿌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저절로 스며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결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봐주는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한꺼번에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문득 떠오른 장면 하나, 거기서부터 하나씩 챙겨보는 게 시작이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매력적이었구나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네? 하고 새롭게 발견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내용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공부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거 딱 내 이야기인데? 싶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심리학 이야기 꾸준히 들고 올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친절한 심리학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단단한 마음을 응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